병의 특성상 이미 오랫동안 우울한 상태로 살아왔기에 거기에서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분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원장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우울하고 무기력하다며 진료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스스로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 우울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흔히 이야기하시는 우울증의 정식 명칭은 주요 우울장애인데요. 진단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증상의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항우울제 처방과 정신치료로서 치료하게 되는데요. 치료가 꾸준히 잘 이루어지면 예후는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마치 주요 우울장애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경과를 보면 다른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단이 다른 것이 중요한 이유는 치료 경과와 예후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죠. 치료 경과에서 비중 있게 보아야 할 부분도 다르고 앞으로 계속 약을 먹어야 할지 여부가 달라질 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병들이 주요 우울장애처럼 오인이 되고 또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흔하게 주요 우울장애로 오인되는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인분들이 자주 들르시는 제 의원에서는 오히려 주요 우울장애보다 진단율이 높은 듯해요. 적응장애는 직장생활 스트레스, 학교 스트레스, 가족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의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겪고 3달 이내에 정서적, 행동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증상만으로는 주요 우울장애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주요 우울장애는 어떤 스트레스 사건이 없더라도 일련의 우울 증상들이 발현될 수 있는데 적응장애는 증상 발현의 유무에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게 오셨던 어떤 분은 진단서에 내려진 적응장애라는 병명을 보시고는 자신이 부적응자로 보이는 게 아닌가 싶다며 염려를 하셨는데요. 실제로는 현재 증상이 나타날 만큼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강하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개인적으로 특정한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있을 경우에 그게 쉬워지는 것이고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취약한 스트레스에 대처할 자원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부분들이 해결되어 간다는 전제하에는 주요 우울장애보다 치료기간도 짧고 예후도 좋다고 할 수 있죠. 약을 중단하는 과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요 우울장애로 자주 오인되기도 하지만 더 중증이기 때문에 자칫 놓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병의 상태입니다. 과거의 병력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우울한 상태가 있기 전에 그 반대에 해당하는 상태, 기분이 들뜨고 고양되며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로 한동안 지낸 적이 있었는지가 진단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준이 됩니다. 또는 이전에 그런 적이 없더라도 치료 경과 중에 항우울제를 복용하면서 경조증이나 조증 상태로 전환되는 분이 드물게 있는데요. 이런 분들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봅니다. 치료상의 큰 차이를 말씀드리면 주요 우울장애의 치료는 항우울제와 정신치료로서 예후가 양호하고 추후에 약을 중단하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극성 장애의 치료는 항우울제보다는 기분조절제 혹은 항정신병제가 주된 치료제가 되고 특히 항우울제를 병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환자의 컨디션과 약에 따라서 기분 상태가 경조증이나 조증 상태로 전환될 수 있어서 치료에 더욱 세심함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재발이 흔하기 때문에 회복 후에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소량의 약이라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권고된다는 점이 크게 와닿는 차이점이죠. 양극성 장애의 A형에 따른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과거에 분명히 경조증 사파를 겪은 적이 있고 현재 주요 우울 사파에 해당할 경우에 양극성 장애의 2형으로 진단을 하고 특징은 우울한 상태가 주요 우울 장애일 때보다 더 오래가고 항우울제에 반응이 좋지 않아서 치료 경과도 더 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처럼 양극성 장애는 주된 치료약도 다르고 회복에도 더 오래 걸리고 회복 이후에도 투약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등 더 중증의 질환에 해당하므로 꼭 진단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큰 차이는 병에 이완된 기간입니다. 주요 우울장애는 해당 증상을 2주 이상 겪게 되면 진단할 수 있는데 지속성 우울장애는 주요 우울장애보다 경한 증상을 2년 이상 겪게 되는 상태를 말하죠. 지속성 우울장애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주요 우울장애에 비해서는 증상의 강도가 약하여 기운이 없고 표정이 좋지 않고 버겁지만 일상생활을 최소한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여 그 심각성,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병의 특성상 이미 오랫동안 우울한 상태로 살아왔기에 거기에서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분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치료를 하면 분명히 회복될 수 있기에 해당이 되시는 것 같다면 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인격장애는 인지, 정서,
대인관계 기능, 충동 조절 능력 등의 영역에서 보통 사람의 수준을 벗어나는 편향된 상태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교정이 되지 않는 성격적인 특성이 있는 분들이죠. 크게 분류하면 세 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상하고 별난 경향의 특징인 A군, 극적이고 지나치게 정서적이거나 예측이 어려운 사고나 행동을 보이는 B군, 억제되어 있는 듯 보이고 주로 불안하고 두려워 보이는 C군으로 나뉩니다. 이런 특징들로 인해 스스로 스트레스를 쉽게 느끼기도 하고 보통 사람의 예측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행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인관계 시에 갈등을 겪을 소지도 높게 됩니다. 이것이 또 스트레스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우니 주요 우울장애나 기타 정신과적인 질환들이 병발하기 쉬워 함께 진단이 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다른 병발 진단이 없더라도 주요 우울장애로 오인되기 쉽기도 합니다. 인격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평소에 감정적인 표현이나 행동이 억제되어 보이거나 오히려 감정 기복이 커서 수시로 울거나 자해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특징들로 인해 그렇게 보이게 되죠.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우울장애는 발병 이후에는 상황에 의한 영향이 적어서 회복기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쭉 우울한 상태가 지속이 되는데요. 인격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우울감 등의 정서적인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그분의 성격적인 특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시라는 것과 또 특정한 상황 변화, 대인관계와의 갈등 등 주관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정서 상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주요 우울장애만큼 한 기분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료적인 차이로도 주요 우울장애는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둘 다 중요하지만 의학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약물치료의 비중이 큰데 인격장애는 약물치료를 덧붙이기도 하지만 정신치료의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인격을 개선해보려는 동기와 꾸준함이 있다면 효과도 있고요. 반대로 스스로는 문제가 없다고 믿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치료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하시죠. 오늘은 흔히 주요 우울장애로 오인될 수 있는 4가지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참고하시고 각 상태마다 치료 방법과 예후의 차이가 큰 만큼 정확한 진단을 받아 치료받으시는 것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을 쉽고 편안하게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